두 번째 주제입니다. 바그너 그룹이죠. 이게 엄청나게 주말에 뜨거운 감자였는데 이 얘기를 가장 빠르고 쉽고 핵심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이게 사실 토요일날 시작해서 일요일날 딱 끝났기 때문에 주말에 우리 쉬는 동안 시작해서 쉬는 동안 딱 끝나버린 그런 해프닝 정도로 이제 지나가는 일처럼 이제 느껴지셨을 수 있는데 되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바그너 그룹 군사행동 관련 안전공지 6월 24일 토요일자로 해가지고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이 여기 러시아에 있는 교민들한테 다 쏜 겁니다. 특급 이거 빨리 이거 중요하니까 다 읽으세요. 하는 게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어디까지 작전 체제를 시행하니까 러시아에 계시는 우리나라 국민분들은 특이사항 및 긴급사항 발생하면 빨리 대사관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시기만 위험하니까 나가지 말라는 거죠. 집 밖에. 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역시나 쿠데타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 내전 얘기가 나오고 쿠데타 바그너 용병 도심에 탱크가 이 얘기가 그 어떤 포인트가 있는 거냐면은 이게 현지에서 나온 저 사진이거든요. 바그너 그룹이 가지고 있는 탱크가 실제로 도심에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그너 그룹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그너에 대해서 핵심만 빨리 말씀을 드리면 이게 바그너 그룹 로고죠.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프리고진입니다. 프리고진. 이번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이 이번에 바그너 그룹을 설립한 프리고진 그리고 푸틴이 있고요. 쇼이구가 있거든요. 쇼이구는 국방장관입니다. 러시아에. 크게 보면 이 세 명의 인물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나온 게 루카셴코 같은 이제 벨라루스 대통령입니다. 여기는 이제 살짝 들러리로 나오는 거죠. 이 세 명만 보면 돼요. 세 명만. 근데 여기서 프리고진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프리고진 얘기가 뉴스에 지난 주말에도 그렇고 보도가 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푸틴의 역시나 최측근의 오른팔이고요. 바그너 그룹 만든 사람입니다. 핫도그로 성장했고요. 푸틴의 요리사. 왜 핫도그로 컸다고 하냐면 얘가 저기 프리고진 씨가 자기가 미성년자이던 시절에 18살 때 이 사람이 이제 뭐 절도도 하고 사기도 치고 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전과가 있어요. 전과가 있어가지고 이제 막 교도소 들락날락 집행유예 선고받고 막 그러다가 1981년에는 드디어 실형 선고를 받습니다. 13년은 선고받고 7년 동안 이제 복역을 해요. 그다음 출소를 딱 하죠. 1988년에 출소를 해가지고 아우 정신 좀 차려야겠다 하고 봤는데 이 사람이 또 이제 핫도그를 또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핫도그 장사를 했는데 핫도그가 엄청나게 잘 됐다고 합니다. 근데 핫도그 장사를 어디서 했냐면 이때 이후로 1990년대까지 계속 핫도그 장사를 했는데 어디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핫도그 장사를 했거든요. 근데 핫도그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프리고진이 핫도그 요식업을 하다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핫도그 가게가 어디 있다고 했었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다고 했었는데 당시에 프리고진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핫도그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되는 바로 그 시기에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부시장이 푸틴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부터 친분이 시작됩니다. 부시장이 푸틴이 했는데 푸틴이 이 핫도그를 엄청나게 이제 좋아했다고 하죠. 그래서 맛있게 먹고 그러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생겼고 푸틴이 점점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가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딱 나오죠. 2011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외가 자신의 식당에서 프리고진 여기 프리고진이에요. 자기 식당에서 푸틴 당시 러시아 총리에게 음식을 서빙하고 있다. 음식으로 사실상 요리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핫도그로 시작했는데 너무 잘 되니까 푸틴 대통령이 일감을 몰아주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사진에서도 프리고진이고 푸틴 대통령 되게 젊었을 때잖아요. 근데 이 사진은 뭐냐면 이 나중에 핫도그 장사를 하다가 너무 잘 되니까 요식업 대장 아니에요. 너무 잘 돼서 하다 보니까 푸틴이 이제 여기서 자기가 권력이 생기고 프리고진한테 이제 일감 몰아주기를 시작합니다. 핫도그가 잘 되니까 푸틴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나중에 이게 푸틴 입장에선 자기가 이제 최고 권력자 아니에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래서 너 핫도그 그거 팔아먹는 거 있잖아. 그거 내가 몰아줄게 일감.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짬밥이죠. 짬밥.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속된 말로 병영식이 있죠. 병영식. 러시아 군인들이 먹는 병영식에 여기 납품하는 거를 이 사람한테 몰아줘요. 이때 당시에 몰아준 금액이 3조 원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몰아주고 실제로 러시아 국방부에서 받는 러시아 전체 군대 병영식의 90%를 프리고진이 납품합니다. 여기서 재벌로 성장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 여기에 무슨 뭐 방부제 같은 게 들어갔네, 사람 먹는 건데 안 좋은 거 들어갔네 하면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프리고진이 납품하는 것들에. 근데 역시나 아무 일도 없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왜냐? 푸틴 오른팔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못해요. 뭐라고 하더라도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유야무야 지나가고 그랬었는데, 중요한 건 푸틴이 프리고진이 하는 사업을 하나하나 다 밀어줬기 때문에. 이거 사진 보면은 어디 무슨 공장 같잖아요. 이 공장이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병영식 공장에서 공장 이제 만들고 나서 푸틴이 현지지도 시찰 나온 사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병영식단 납품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돈을 많이 번 거죠. 그러고 나다 보니까 이제 프리고진이 이제 자기가 바그너 그룹, 여기 위에 나오는 사병 용병 집단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있을 거고 군인들이 있을 거고 군인들을 훈련까지 이제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근데 사실상 이제 러시아 그냥 사병 집단일 수밖에 없는 게, 푸틴 사병 집단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바그너 그룹이 가지고 있는 무기 있죠. 총이라든지 뭐 칼이라든지 뭐 바주카 포라든지, 심지어 여기서 바그너 그룹이 탱크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제 전투기 있잖아요. 미그기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투기도 있대요, 바그너 그룹이. 근데 중요한 거는 바그너 그룹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무기는 러시아 국방부가 다 조달해서 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바그너 그룹에 있는 특수용병 군인들 훈련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훈련도 러시아 특수부대가 시켜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러시아가 그냥 다 뭐 무기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훈련까지 심지어 도와줬기 때문에 사병 집단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쭉 키워놨는데, 문제는 이게 사병 집단을 이제 뭐하러 키우냐? 키우면 이제 장점이 있죠. 뭐냐? 정규군이 들어가기 좀 애매한 군데다가 사병 집단을 종이 집어넣으면 됩니다. 정치적인 분쟁이 있거나, 여기에 우리나라 러시아 정규군 직접 들어가서 딱 봐도 욕먹을 것 같은데 국제사회에서, 그러면 니들이 조용히 들어가서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다음에 들어갈 때마다 바그너 그룹은 당연하겠지만 사고를 칩니다. 국제사회에서 욕먹을 만한 사고를 쳐요. 사고를 치고 나면은 야 어떻게 무슨 바그너 그룹 이럴 수가 있냐고, 사실상 러시아 군대 아니냐. 그럼 푸틴에서 그러죠. 푸틴 또는 러시아 국방부가 우리랑 관계 없습니다 라고 발을 그냥 빼버립니다. 그런 식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말 잘 듣고 그랬다가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쿠데타를 일으켰냐,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을 보면 돼요. 6월 19일이면 이번에 쿠데타 이력의 직전이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러시아가 점령을 한 우크라이나 국토의 면적이 대략 10% 후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 후반? 이 정도밖에 안 된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영토 중에 확실하게 먹었다고 볼 수 있는 국토 면적의 비율이 20%가 안 된답니다. 한 17, 18%밖에 안 된대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바흐무트거든요. 이것만 보면 돼요. 이것만. 여기 우크라이나가 키이우가 있고 여기 어디쯤에 이제 하르키우 있거든요. 이게 제2의 도시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쪽에서 남쪽 크림반도 같은 경우에 원래 2014년에 이미 먹혔기 때문에 이번 전쟁을 하면서 먹힌 데는 아니고, 도네츠크랑 루안스크 일부 지역은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여기 러시아 사실상 군대 또는 이번에 얘기한 바그너 그룹 여기 들어가서 사실상 반 러시아로 통제가 이미 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우크라이나 땅이라고 보기 좀 애매했던 데였습니다. 근데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밀고 올라오고, 러시아가 여기 있으니까 밀고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중요한 건 이 바흐무트예요. 바흐무트. 지금 바흐무트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바흐무트 때문에 이게 서로 우크라이나가 뺏었다가 러시아가 뺏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알려진 바로는 얼마 전에 바흐무트 점령을 성공했답니다. 누가? 러시아가 성공을 했는데, 러시아가 바흐무트를 점령하는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바그너 그룹이라고 합니다. 바그너가 선봉으로 딱 들어가서 뚫어가지고 여기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바그너 그룹 입장에서는 야 내가 하면 이 정도다. 그러면서 실제로 프리고진이 한 번씩 선을 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프리고진 사실상 러시아 국방부가 다 도와주는 거잖아요. 탄약부터 해가지고 군사훈련부터 해서. 근데 프리고진이 점점 이제 좀 그 간이 점점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러시아 정규군 무능함. 러시아 정규군은 무능하다.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 바그너가 다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러시아 정규군 도대체 너 뭐 하고 있냐. 그러면서 패키지로 욕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쇼이구입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이고 얘도 이제 푸틴 대통령의 오른팔이거든요. 근데 쇼이구 국방장관한테 맨날 붙잡고 늘어져요. 프리고진이 쇼이구한테 아니 러시아 국방부 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는 거냐. 얘네 하는 거 없으면 나한테 탄약이나 빨리 줘라.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쿠데타가 일어났냐.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에서 바흐무트에서 버티고 있었던 여기에서 엄청 많이 죽었다고 하거든요. 바흐무트가 최대 격전지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갔던 바그너 그룹 용병들이 10,000명 이상 여기서 죽었다고 합니다. 치명적인 손실을 입은 거죠. 얘네가 병력이 많을 때 5, 6만 명이고 지금 알려진 게 이번에 쿠데타 인력이 2.5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만 8,000명, 10,000명 죽은 것 같대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건데 프리고진 입장에서 딱 보니까 이거 나 지금 총대맥에 최전방에 밀어놓고 나 죽으라는 건가? 그러면서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에서 탄약 지원을 점점 끊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이미 작년 여름 가을부터 사실상 러시아가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캐파가 안 되는 상황이다. 정규군도 그렇고 전투기 조종사도 그렇고 무기도 그렇고 탄약도 그렇고 사실상 모든 면에서 되게 많이 딸린다고 합니다. 전쟁을 수행하기가. 그래서 러시아의 기본적인 전략이 최근에 뭐로 바뀌었냐면 한 달 정도 전에 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했던 말이 있어요. 우크라이나의 진정한 대반격이 시작됩니다. 봄의 대반격 뭐 이러면서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먹혔던 곳을 다 뺏겠다고 해서 대반격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 방식이 뭘로 바뀌었냐면 라인을 딱 잡아요. 라인을 우리가 확실하게 지키고 먹을 수 있는 데만 딱 라인을 잡은 다음에 여기 안에서부터 이제 우주 방어를 시작합니다. 왜냐면 방어하는 게 더 쉬워요. 공격하는 것보다. 어디 뭐 군사 전문지 보니까 그 공격을 할 때 필요한 그 병력이 방어를 할 때 필요한 병력이 한 3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명이 방어하고 있으면 300명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래야 이거를 뚫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이거 전쟁 이거 더 하면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확실하게 버틸 수 있는 라인을 그은 다음에 여기서 우주 방어하면서 눌러 앉아버리기를 딱 시전해버린 거죠. 근데 바흐무트 들어가가지고 바그너 그룹 여기서 무슨 그 앞에서 총알바지도 아니고 두드러 맞으면서 계속 죽고 있는데 탄약을 안 주니까 그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프리고진이 사냥이 끝났으니까 사냥개는 이제 구워 삼기 시작했구나. 토사구팽이 나였구나. 근데 푸틴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냐면 러시아가 쓰는 방식이 그냥 우주방어니까 자기가 이거 다 먹겠다 이런 스탠스가 아니거든요. 최근에는 그냥 여기라도 확실히 먹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걸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나야 되냐면 38선 나오는 거죠. 38선 어디 비슷한 거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여기가 남한 여기가 북한 38선 라인 긋는 것처럼 유럽연합에서 무슨 얘기 하냐면 어차피 이거 전쟁 딱 보니까 안 끝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식 모델로 해가지고 한국은 전쟁 때 중간에 라인 딱 그어가지고 38선 그은 다음에 여기다 휴전선 DMZ 깔고 그 다음에 사실상 정전 협상한 거 아니냐. 얘네도 한국식 모델로 해가지고 여기다 라인을 깔끔하게 그은 다음에 휴전해라 그냥 한국처럼. 저 모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 러시아도 나갈 힘이 없어요. 그 최근에 나오는 보도를 보니까 우크라이나 대반격을 한 달, 2달 정도 전에 호기롭게 시작했는데 지금 기가 다 빠졌답니다. 그 우주방어 여기 못 뚫는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너 그냥 휴전 협상하는 건 어떠냐?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완강한 상태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가 멀쩡하게 있는데 러시아가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영토 땅 일부를 저렇게 먹은 다음에 농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도대체 저 땅 줘야 되냐. 우리는 전쟁 안 끝내겠다. 미국 나한테 그럴 돈이 있으면 그런 소리 할 시간이 있으면 전투기 한 대를 더 달라 라고 하는 거죠. 난 이거 못 주겠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말은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뭐 휴전을 하든 정전을 하든 전쟁이 끝나든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전쟁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 누가 총대 매야 되거든요. 지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범국에서 이제 전쟁을 일으켰던 전쟁을 주도하면서 전쟁 범죄를 주도했던 사람들을 처벌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번 전쟁이 끝나면 100%뭐 부차 학살이라든지 여기서 사람들 죽이고 민간인 희생시킨 거 누군가 총대 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푸틴이 자기가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물론 자기가 일으킨 거지만 자기가 최고 권력자인데 내가 나가가지고 제가 죄인입니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프리고진을 걷다 세우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프리고진 그냥 총대 메고 저 새끼가 다 했어 이런 거죠. 속된 말로 하면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부차 학살도 여기에 보면은
전쟁 초기에 있었던 여기 키우 옆에 보면 여기 키우 한 북서쪽 여기쯤에 바로 옆에 부차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부차 학살 들어보셨어요? 여기 키우 여기까지 여기 위에가 이제 벨라루스인데 벨라루스에서도 군대가 벨라루스랑 키우가 가까우니까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키우를 끝까지 방어에 성공했단 말이죠. 우리나라 치면은 서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우리가 서울이 있는데 북서쪽에 이제 뭐 일산 있고 북쪽에 뭐 의정부 있고 동쪽에 뭐 남양주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서울 방어에는 성공했는데 일산은 우리가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근데 서울은 결국 막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군을 다 내쫓고 나서 일산으로 가는 겁니다. 원래 우리 땅이니까 일산이. 일산 가봤더니 일산 공터에다가 민간인을 학살해가지고 그냥 묻어놓은 거예요. 이게 부차 학살입니다. 기후 바로 옆에 부차에서 지금 확인된 시신만 300, 400구 넘거든요. 민간인인데 그냥 다 쏴서 실제로 학살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부차 학살의 주범이 바그너 그룹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기는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끝나면 총대 이거 누가 매냐? 프리고진 넌가? 이렇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거고 프리고진 입장에서는 딱 보니까 총대 내가 메고 있는 것 같아. 이거 다음 타자 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쇼이구 국방장관인데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뉴스가 쭉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죠. 결국 20몇 시간 만에 거의 끝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가 키이우고요. 여기가 이제 벨라루스죠. 여기서 밀고 내려가지고 키이우가 아예 먹힐 뻔한 거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바흐무트예요. 여기서 이제 프리고진 병사들이 갈려 나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여기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로스토프 마도누일 겁니다. 로스토프고요. 여기가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 지휘하는 지휘부 있는 데라고 보면 돼요. 러시아군. 여기고요. 여기에서 모스크바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1000km 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프리고진이 쿠데타를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모스크바까지 갔어요. 우리가 딱 직선 경로로 뚫어가지고 우리가 장갑차 탱크 깔고 모스크바 가겠다 쿠데타 하겠다 해가지고 프리고진이 토요일날 진격을 출발해가지고 일요일날 여기까지 갔어요. 모스크바 아예 앞에 어디까지 갔냐면 1000km 거리를 출발해서 모스크바에서 200km 남긴 거리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800km를 진격한 거 아니에요? 하루 이틀 만에. 근데 여기서 생각을 진짜 잘해야 되는 게 하루 이틀 만에 800km를 러시아 본토 안에서 진격을 했다는 뜻은 아무도 여기 프리고진의 군대인 바그너 그룹을 여기서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혈입성이에요 그냥. 실제로 프리고진도 뭐라고 하냐면 800km 전진하는 동안 우리는 총 한 발도 안 썼다. 그냥 전진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겨야 되는 게 이거 뚫고 800km 쿠데타 하려고 서울까지 우리나라 치면 서울이니까 모스크바까지 올라오는 동안 러시아 정규군 뭐 했냐는 겁니다. 맞잖아요. 러시아 정규군이 우리나라 치면 부산이 있고 서울이 있는데 부산에서 쿠데타한 세력이 부산에서 대구 거치고 대전 거쳐서 여기 평택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나라 국방부 군인들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푸틴 대통령이 사실상 지휘력을 상실한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러시아 정규군은 바그너 그룹을 막을 힘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왔을 때 벨라루스 대통령 루카셴코 딱 나와가지고 이제 협상을 해요. 딱 나와서 푸틴 대통령이 직접 협상해가지고 어르고 달랠 수는 없잖아요. 이미 쿠데타 하겠다고 지금 여기까지 몰고 왔는데 그래서 제3자인 벨라루스 대통령도 어차피 이제 푸틴 하수인인데 딱 나와가지고 내가 중재하겠다 하면서 한 얘기가 여기 프리고진한테 너 벨라루스로 망명을 해라. 그럼 내가 봐줄게. 우리가 받아줄게 망명을. 그리고 푸틴 대통령도 여기 망명 오고 그러면 너한테 책임 묻지 않겠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그 프리고진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오케이 빠꾸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로 다시 돌아오다가 여기 로스토프에서 사람들한테 사진이 찍혔습니다. 쿠데타 갔다가 빠꾸하는 과정에 사진 찍혔거든요. 프리고진이 사람들한테 차 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팔 흔들어요. 그게 마지막 사진이에요. 그 이후로 행방묘연합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벨라루스로 망명을 했는지 아니면 지금 프리고진이 자기가 운영하는 그 바그너 그룹이 그 중동에 있는 또 아프리카 이런 국가들 있잖아요. 그 독재국가 많죠. 수단 같은 나라 이런 나라도 광산 같은 게 많아요. 근데 수단 이런 나라들은 뭐 독재 정권이잖아요. 그래서 바그너 그룹이 힘이 세니까 무기도 많고
어떻게 하냐? 이런 독재 국가들한테 가서 독재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독재자님, 우리가 힘세고 우리 악랄한 사람들인 거 아시죠? 우리만 안 들으면 우리는 다 죽이는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독재를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독재하게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분명히 반대파 세력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내가 다 처단해 줄 테니까 나한테 보상을 좀 해줘라. 수단이 갖고 있는 뭐 채굴권 같은 거 나한테 몇 개 주면 내가 너 독재 평생 해먹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그 프리고진이 운영하는 바그너 그룹이 재무 상태가 어떤지는 정확히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아프리카라든지 중동 같은 데서 일부 채굴권을 갖고 있어서 거기서 현금 흐름이 계속 유입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벨라루스 망명 어쩌고 얘기가 나와서 여기에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단에 갔을 수도 있고 자기가 뒤를 봐주는 다른 독재자 국가로 갔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어제 일요일날 엊그제죠. 일요일날 뭐 사람들 시민들한테 내가 프리고진이다 하면서 인사하고 지나가던 그 사진이 지금까지 확인된 건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그게 이 뉴스가 이제 여기 나오는데 무장반란 프리고진 하루째 행방묘연 벨라루스도 소재를 모른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푸틴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바그너 그룹이 사람이 많으니까 몇만 명 되니까 여기 안에서 쿠데타에 동참했던 사람도 있고 아 싫다고 난 안 한다고 안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푸틴이랑 러시아 국방부가 무슨 얘기했냐면 바그너 그룹 안에서도 쿠데타에 동참하지 않았던 애들 우리 돌아와라. 우리가 원래 니네 뭐 전쟁 영웅 뭐 이런 거 어차피 참전했던 사람들이니까 다 도와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니들한테 책임 묻지 않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가 잘 생각해 보세요. 푸틴 입장에서는 내가 절대 권력자인데 내 오른팔 하수인이었던 그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실제로 프리고진은 푸틴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푸틴을 직접 비판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쇼이구만 비판했죠. 쇼이구 국방장관. 근데 이번에 끝나고 나서 러시아에서 뭐 최고 지휘관 회의 같은 걸 했거든요. 오늘 회의를 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뭘 했냐면 자기 오른팔인 쇼이구 국방장관 있죠. 프리고진이랑 각을 세웠던 쇼이구를 재신임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쇼이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랑 같이 갈 거고 프리고진은 이제 청산할 가능성이 프리고진 이제 실종돼서 이제 결국 또 홍차 같은 거 먹다 죽겠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프리고진은 행방이 확인되면 목숨이 위험해요. 100%뭐 암살 시도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푸틴한테 반기 들어서 다 죽었기 때문에 대놓고 반기를 들어서 미국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 전 국민이 프리고진을 알 정도면 당연히 날려버릴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최근에 나오는 거 전쟁 언제 끝나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앞서서 전쟁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주방어에서 이제 교착 상태로 이제 들어가기는 들어가고 있지만 전쟁 관련해서 리스크는 앞으로 이제 없을 수 있고 별로 뭐 여기서 뭐 큰 일이 일어날 그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실제로는 조심스럽지만 휴전이나 정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제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어도 유럽연합에서 그런 야 니네 휴전할래라고 제안하면 당연히 안 한다고 그러죠. 저 이제 정치인인데 그럴 얘기를 하기 전에 물론 속으로는 합리적인 판단은 뭘까? 내가 여기서 그만하고 전쟁을 지금이라도 끝내가지고 유럽연합한테도 우리나라의 안보 보장을 약속을 받고 그 대신 내가 일부 영토를 포기하는 대신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100%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왜냐면 러시아도 어차피 그냥 우주방어고 이거 먹고 끝내려고 하는 듯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전쟁이 생각보다 갑자기 일찍 끝날 수도 있다. 베를린 장벽 예전에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하면 뭐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여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고진 행방이 확인되면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